유형은 다음과 같다. 일부 기술주가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기술주가 유동성 장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도 상승세를 주도할 수 있나? 생명공학 관련주가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면서 포트에 편입하지 않은 것은? 일부 기술주가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난 3월 중순 세계 주식시장의 하락세를 주도한 나스닥 시장은 하락세를 진정하기 위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다가 일괄 반등세를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반등세는 현재까지 진행하면서 나스닥 시장은 지난주 9,4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반등세에 도달할 것을 기대하였던 9,200포인트를 넘어섰다. 이 과정에 우리 시장은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 훨씬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충격이 발생하기 전 우리 시장의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고점은 2273포인트와 692포인트였다. 거래소 시장은 최근의 강세에도 전체 지수는 2004포인트에 그쳤지만 코스닥 시장은 692포인트를 넘어 719포인트까지 상승하였다. 이것은 반등 시도에서 생명공학 관련주의 강세가 돋보였고 특히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강세는 이들 종목군의 상대적인 강세로 인한 영향이 컸다. 그리고 이번 반등 시도에서 우리 시장의 거래소 시장에서 기술주의 강세가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 반등 시도를 나스닥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미국 시장만 하여도 다우지수와 나스닥 시장의 반등폭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반등 시도에서 나스닥 시장이 9,200포인트를 넘어서는 것이 최우선 과제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 시장에서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I의 강세가 보다 뚜렷한 것은 이들 시장이 나스닥 시장의 흐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나타난 상승 시도에서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등은 이미 하락 이전의 최고점을 강하게 뚫고 역사적인 최고점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들 종목군들이 이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시장 내면에 새로운 상승 기운이 먼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 향후 시장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기술주가 유동성 장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도 상승세를 주도할 수 있나? 나스닥 시장은 2009년 3월 1290포인트에서 최근 연속적인 폭락세가 발생하기 전까지 추세적인 상승 과정을 지속하여 오면서 9838포인트까지 상승하였다. 나스닥 시장의 이런 행보가 우리 시장에 기술주에 영향을 미쳤지만 2016년 2월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나스닥 시장이 우리 시장에 기술주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우리 시장 전반의 흐름이 보다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 이후 나스닥 시장의 추세적인 상승 과정을 지속하였지만 우리 시장을 비롯한 대부분 신흥시장은 나스닥 시장의 이런 상승 흐름에 가담하지 못하였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신흥시장의 집단적인 위기설에 의해 신흥시장 전반이 지속적인 하락 압력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이 시기 나스닥 시장의 상승세가 우리 시장의 기술주에 미친 영향은 이들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버텨내는 역할을 하거나 더딘 속도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에 그쳤다. 그런데 2016년 2월 나스닥 시장에서 세 번째 큰 장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상승 시도에서는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5년 동안 나스닥 시장의 추세적인 상승 행보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모습을 보여준 우리 시장을 비롯한 신흥시장이 적극 상승세에 가담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이 과정에 삼성전자는 시장의 중심부 진입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어 IT 종목군을 중심축으로 이끌어 상승 구도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금융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KB금융지주도 시장의 중심부 진입 시도가 나타나면서 2016년 2월 27,600원에 놓인 가격이 2018년 1월에는 79,200원까지 상승하였다. KB금융지주가 시장의 중심부 진입에 성공하려면 7만원에 도달하거나 최소 바짝 접근해야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 상승 과정에 생명공학 관련주가 적극 가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우리 시장에서 생명공학 관련주가 본격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5년 1월 이후로 삼성제약은 당시 수개월 만에 10배에 달하는 상승폭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생명공학 관련주의 상승세를 주도한 제약주와 바이오 관련주들도 수개월 만에 5배 전후의 상승폭이 나타났다. 이 시기 셀트리온도 4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에 가담하여 2배를 크게 넘어서는 상승폭이 발생하였다. 참고로 2011년 8월 이후부터 2015년 2월 생명공학주의 흐름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집단적인 상승 형태의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2015년 1월 생명공학 관련주가 우리 시장에서 처음으로 집단적인 상승 과정이 나타난 다음 2016년 2월에는 우리 시장은 나스닥 시장의 행보에 적극 가담하여 큰 장을 만들어내려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2015년 1월 처음 시장의 모습을 드러낸 생명공학 관련주들은 2번에 걸친 집단적인 상승 과정이 나타났다. 이 2번의 생명공학 관련주의 흐름을 셀트리온이 이끌었다. 생명공학 관련주들은 2016년 시장이 큰 상승 과정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상승세에 적극 가담하였고 이후 전체 시장이 적극 상승세에 가담하던 시기에도 소외되지 않으면서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생명공학 관련주가 단순히 개별 흐름이 아닌 대세 상승의 과정에서 소흐름이라는 한 축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공학 관련주는 향후 시장에서 강력한 형태의 유동성장세가 발생하여도 이들 종목군들은 소흐름으로 상승세에 적극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술주의 경우 조금 다른 행보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번 반등 과정에서 나스닥 시장은 다른 어떤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이런 상대적인 강세 흐름은 세계 주식시장에 강력한 형태의 유동성장세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격 유동성장세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나스닥 시장은 상승세를 멈추고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12,000포인트 전후가 최대 상승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 시장의 기술주의 강세가 돋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는 점차 상대적인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생명공학 관련주가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면서 포트에 편입하지 않은 것은 대형주가 상승 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경우 해당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종목과 흐름이 중심권에 놓인 종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종목의 경우 해당 흐름이 상승세를 다할 때까지 상승세를 지속하므로 최우선 편입 종목은 이들 종목이라 하겠다. 향후 우리 시장에서 강력한 유동성장세가 발생할 경우 경기 관련주는 삼성전자 또는 현대자동차가 이끌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금융주의 경우 대형증권주는 미래대우증권, 은행주는 KB금융지주가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포트 구성은 이들 중심으로 편입하였다. 그런데 이번 하락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이 불거져 나오므로 다소 공격적인 경영을 보여주고 있는 미래대우증권보다는 삼성증권으로 교체를 하였다. 포트는 100% 그대로 유지하되 포트 구성을 다소 보수적으로 편입한 것이다. 전체 지수를 이끌어 나아갈 대형주의 경우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종목을 선정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중심 종목으로 편입하여 나아갈 수 있지만 생명공학 관련주와 같은 소형주의 흐름을 공략을 할 경우 이런 포트 구성이 여의치 않다. 사전에 어느 종목이 생명공학 관련주를 이끌어 나아갈지 상승세를 주도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전혀 예기치 않은 종목이 생명공학 관련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고 집단적인 상승 과정에 중심권에 놓인 종목들도 사전 파악이 어려운 것이다. 이들 종목군은 2000년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였던 기술주와 2003년 3월 이후 조선, 유화, 철강 등의 소흐름에 속하는 종목들과 같이 놀라운 상승 과정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유형에서는 따로 편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일정 비율 포트에 편입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명공학 관련주는 변동폭이 아주 큰 종목이고 어떤 종목이 상승세에 적극 가담할 것인지 사전 파악이 어려운 종목이라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특정한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한 종목당 4%에서 5%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4종목에서 5종목으로 나누어 편입하면 투자 위험과 해당 흐름을 놓치지 않은 기회 모두 만족시켜줄 것으로 보고 있다.